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4일 사사건건입니다. 최영일 평론가와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주제 뭔가요? 네, 미국 물가 예상을 뛰어넘었다. 네, 충격적인 수치가 나왔어요. 충격적입니다. 사실은 지난달에 8%대 나왔을 때 깜짝 놀랐죠. 네, 이게 40년 만에 이제 최고 물가치를 찍은 것인데 문제는 지금 지난달입니다. 6월 물가가 나왔는데 9.1%. 네. 9를 넘겼어요. 그 예상은 네. 8.8% 안팎 예상했는데 네네. 그러니까 이제 넘었어요. 8% 후반대 정도를 갈 것이다라고 전문가들이 다 예상했는데 9라는 숫자를 뛰어넘자. 그 다음은 두 자리예요. 10이죠. 네, 그럼 이게 앞으로도 떨어질 것 같지 않고 연말까지 계속 높아질 텐데 예상보다 빠르다. 이제 이런 우려가 나왔고요. 말씀드린 대로 40년 7개월 만입니다. 이게 80년대 이후에 정말 깜짝 놀랄 수치를 보인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우려가 높아지면서 결국 물가와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지금 금리를 계속 높이고 있잖아요. 네. 자이언트 스텝까지도 뒤덮는데도 이렇다고 그럼 그 다음은 물음표가 찍히는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요. 뭐 몬스터 스텝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스텝 이름이 정해진 바가 없어서 몬스터 스텝, 울트라 스텝, 전보 스텝 또는 그냥 1.0%포인트 올릴 거야. 네, 그럼 그냥 원 빅 스텝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뭐 이름도 정해진 바가 없는데 0.75보다 더 높은 1.0%포인트를 한 방에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될 가능성 뭐 거의 기정사실처럼 돼 있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금융시장도 반응을 했어요. 반응을 했죠. 이게 나쁜 쪽으로죠. 그래서 지금 종가를 보니까 이제 코스피를 보시면 2,322.32로 이제 막을 내렸고요. 지금 또 하나는 환율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1,300원 넘겨서 1,312.1원이거든요. 원달러 환율이. 지금 이런 문제들이 우리도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자, 미국 금리와 역전될 위기. 그러면 우리 외국인 투자 좀 빠져나가는 거 아니야? 썰물처럼이라는 표현을 쓰진 않더라도 일부 빠질 거다, 만일 빠질 거다. 그러면 우리 증시 더 주저앉을 거다. 이런 우려들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어두운 구름이 계속 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대책을 찾아야 될 텐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자, 이 마당에 정치권은 이러고 네. 있네요. 여야 원구성 협상 막바지. 그런데 막바지 협상 중 이렇게 붙여야 될 것 같네요. 네. 자, 최대 쟁점 중 하나였던 사개특위, 네. 사법제도 개혁특위. 예. 이 부분은 좀 접근이 이루어진 거죠. 이게 반발짝 앞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법사위원장 민주당이 양보했고요. 그 대신 이제 조건 이행하시오 하고 있고요. 지금 김진표 신임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모였는데 좀 고성이 나와서 걱정이 있었습니다만 사개특위는 5대5 여야 동수로 결정한다. 그리고 위원장은 야당이 맞는데 대신 내용을 의결할 때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 요 정도의 얘기로 좁혀졌습니다. 그럼 사개특위는 구성될 것 같아요. 지금 마지막은 뭐냐면 법사위원장 아니고 굉장히 여러 상임위가 있습니다만 이 중에 과방위, 특히 지금 방송 언론 장악 이야기가 나오는 지금 뭐 노조가 장악하지 않았느냐 권성동 원내대표 지금 이 방송 장악 의도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이 얘기들이 오가는 과방위에 집중돼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내일 경찰국 신설을 발표할 것 같습니다. 행안위. 행안위원장과 과방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야 한다. 아니다. 여야가 나눠 맡아야 한다. 이게 지금 쟁점입니다. 네. 이미 전례가 있다. 여당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네. 야당에서는 둘 다 정부를 견제해야 되니까 가져가야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네. 아마 재헌절이 이제 다가오고 있어서 네. 어떻게든 결론을 지을 텐데. 오는 일요일 재헌절이 국회 생일이라고 불립니다. 이때도 원구성 협상 안 되고 국회가 개원 못하면 임시국회 못 열면 정말 국민 질타는 불보듯 뻔하다. 그러니까 제 생각엔 뭐 하루 이틀 싸움인데요. 어떻게든 열 것 같습니다. 네. 국회 본청 그 로텐도홀이라고 하잖아요. 네. 본청 거기 광장. 그렇죠. 거기서 행사가 열리는데 국회가 안 열려 있으면 네. 모양은 안 좋죠. 맞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주제 살펴볼까요? 자, 윤정부 1호 대법관은 네. 대법관 윤곽이 오늘 드러날 텐데. 네. 자, 김재영 대법관이 9월에 퇴임을 합니다. 그럼 이제 퇴임하는 대법관 자리를 신임 대법관으로 메꿔서 이제 임기가 진행되는 건데 자,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대략 10명인데 당연직 6명이 있어요. 여기는 물러나는 김재영 대법관, 자기 후임을 이제 지명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이제 이 법조 관련 인사들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이외에 이제 교수, 법학자 이런 이제 외부 인사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0명이 추천을 하는데 결국은 지금 한 20여 명 정도로 추려졌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많습니다. 3배수로 하거든요. 한 명 뽑는 거니까 한 3명 내지 4명을 보통 올립니다. 그럼 이제 이 김명수 대법관이
이 대법원장이 결국은 제청을 하고 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 제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미국을 보시면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 때 보수 성향 대법관들을 많이 집어넣어서 낙태 논란 지금 벌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처럼 이제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에 어떤 성향의 대법관들이 포진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이제 법 해석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야 모두 지금 초미의 관심으로 지켜보고 있는 사안입니다. 네. 그리고 인사검증은 또 법무부에서 하게 돼서 네. 이것도 관심이죠. 그러니까 인사검증을 해야 되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 선진 인사검증 시스템 배운다고 FBI 다녀왔잖아요. 네. 여기 어떻게 적용될지도 굉장히 관심이 모아지고 있네요. 네. 자, 이거는 이제 대법관 후보자 관련한 내용이고 헌법재판소에서는 또 이거 네. 진행되는군요. 오늘 2시부터 지금 열리고 있는데 아마 저녁에 뭔가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공개 변론입니다. 일단은 결정은 아니고요. 또 위헌 심판대에 오른 사형제. 지금 우리는 사형이 판결로는 존재합니다. 집행된 지는 꽤 오래돼서 네.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로 돼 있지만 어쨌든 사형 언도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 사형이 결국은 위헌 아니냐 하는 심판에 지금 세 번째 오른 거예요. 1996년 이때는 합헌이다 사형제도는. 2010년 합헌이다. 근데 비율이 계속 좀 바뀌고 있어요. 간통죄가 이러다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판결은 어떨까? 그런데 이제 지금 2022년 사형제는 과연 합헌일까 위헌일까? 이걸 지금 다투고 있는 건데요. 양쪽의 뭐 입장과 논리는 팽팽합니다. 한쪽은 헌법에 생명권 보장이 있는데 생명권을 박탈하는 게 사형인데 이건 헌법 내에 지금 이 충돌하는 거 아니냐. 또 한쪽에서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요즘에 강력범죄가 많은데 사실상 시행, 집행하지도 않지만 판결로서의 사용도 존재하지 않으면 지금 사실은 굉장히 좀 반인류적 패륜범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거 저 사형이 아니고 무기징역 납득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형이 존치는 돼야 한다. 또 심지어는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사형제가 유지돼야 한다라는 쪽이 조금 높은 건 사실입니다. 네. 자, 세 번째 판단대에 오른 사형제. 네. 이번엔 폐지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최영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